안녕하세요. 참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 이야기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저도 사실 많이 기다렸답니다. 올해 1월 불평등 특집, 위기의 국가 특집으로 시작한 톡톡 철학사이다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학사이다는 정치 철학 강좌, 테마 토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철학사이다는 저 김만권이 홀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편입니다. 여러분과 즐겁게 이 강좌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이 강좌의 이름이 새로운 시작인 거 보셨나요? 이 철학사이다의 강좌 이름이 새로운 시작, 영어로는 New Beginn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좌의 이름이 새로운 시작인 이유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새로운 시작.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새로운 시작인 듯 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삶에 얽매이게 되고, 내일은 오늘의 잘못에 얽매이게 되는 삶. 게다가 지독하게 바쁘지요. 그런 바쁜 삶 자체가 오늘을 어제처럼, 내일을 오늘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뒤를 돌아보며 오로지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각오와 단절하는 그런 반성하는 사람만이 오로지 할 수 있다는 이 새로운 시작은 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은 누구나 탄생하면서 이 우주를 새로이 출발시키며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를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인간이 이 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이 우주가 새로이 출발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우주를 출발시키며 탄생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하느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이 우주를 새로이 출발시키고 있다는 아렌트의 말은 정말 믿고 싶고 실제로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우주를 출발시키는 기적의 능력이 신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해서인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이미 이 세계에 올 때 우주를 한번 새로 시작하게 만든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리란 그런 법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아렌트는 인간의 두 번째 탄생을 정치적 인간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우리가 이 세계를 함께 짓는 구성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에 왔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계를 함께 짓는 구성원이 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다시 말해 이 세계를 함께 짓는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바람을 담아서 철학사이다 강좌의 이름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신가요? 자, 그럼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우선 철학사이다의 새로운 시작의 첫 정치철학 강좌를 어떤 주제로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장 궁금해 하실까? 그리고 저 김만권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는 뭘까? 철학사이다 관계자들 분과 정말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 대선이 불을 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걸 봤고요. 또 우리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끼리 그럼 좋은 정치 지도자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두고
여러분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막 물어봤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셔서 이 주제를 철학사이다 강좌편 새로운 시작의 첫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란 누구일까?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주제인가요? 마음에 꼭 드시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좋은 정치 지도자란 누구일까? 아마 정치 철학이 질문해왔던 가장 오래된, 가장 고전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 전 세계에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선요, 2016년 11월 8일,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갈 그 후보로 출마할 각 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예비 경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 예비 선거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 중 상당수가 이미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아웃사이더의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민주당에서는 무소속 의원이자 사회주의자,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버니 샌더스가, 그리고 공화당에선 무소속이 아니라 무법자지요. 무법자에 가까운 이 도널드 트럼프가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힐러리가 샌더스에게 경선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1년 전을 보면요. 3개월 전만 봐도 샌더스가 이만큼이나 힐러리에 맞서서 선전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저만 해도 처음 제가 그 샌더스의 이름을 알았던 게 2015년 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을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샌더스의 이름을 봤을 때 버니 샌더스 도대체 누구지? 막 그랬던 인물입니다. 2015년 초 샌더스 지지율을 보면요. 4%대였습니다. 4%, 한 자리 5%도 안 되는 4%대였는데요. 당시 힐러리 지지율은요. 60%대였거든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반추해보면 지금 샌더스의 선전은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 경선을 보면 참으로 이렇게 부러운 점이 많은데요. 후보 한 명은 오랜 통치 경험을 지니고 있는 여성 정치인 힐러리이고요. 또 다른 후보는 미국의 불평등 타파를 외치면서 막 나선 이 진실성에 가득한 이 노인 할아버지죠. 예. 사실 저는 두 사람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겐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사람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후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을 더욱 평등한 땅으로 만들겠다고 사람들에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후보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나라인데도 공화당 쪽을 보면 좀 황당하죠. 예, 공화당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트럼프 후보를 보면 한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성향의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건가 한숨을 저절로 쉬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된 이후로 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이제 트럼프가 선언한 이후로 인종차별, 성차별, 이슬람 혐오 발언, 이민자 혐오 발언, 멕시코에다가 국경 장벽을 설치하겠다. 주한미군의 한국이 쥐꼬리만큼 돈을 대고 있다. 내가 뉴욕에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괜찮다. 온갖 발언 등을 막말을 쏟아냈죠. 이런 막말 행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사실상 공화당의 주류가 아닌 아웃사이더로서 트럼프가 공화당이라는 정말 공당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공화당의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게 공화당뿐만 아니라 정치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예 해방에 앞장선 링컨 대통령 있죠.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링컨의 당이 트럼프의 당으로 전락했다라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이게 공화당의 그 보수 핵심 세력 중에 네오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오콘들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트럼프보다 차라리 힐러리를 지지하겠다라고 하고 나섰다네요. 아무리 보수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네오콘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갑자기 부러운 기득권이네요. 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있듯 누구를 정치 지도자로 뽑느냐는 정말 국가마다 중요한 이슈죠. 뭐 이런 문제를 남의 일처럼 말하니까 뭐 스스로 참 낯설게 느껴지고 조금은 민망한데요. 뭐 우리나라를 보면 한때 그 국가 경영자가 기업의 CEO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국가 경제를 잘 운영하는 거, 국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기업의 CEO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 그냥 잘라버리면 되죠. 하지만 국가의 지도자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국민을 잘라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전 국민이 CEO 마인드를 갖게 만든 이 사건 이후로 정치 지도자는 CEO가 돼야 된다. 이 이유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 그냥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국민만 데리고 가는 게 뭐 유행이 된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를 뽑는 일, 뭐 당장 우리부터 잘해야 될 일이죠. 다음 달에 총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부터 당장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두고 앞으로 7회 정도 정치 철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팟을 포함하면요 8번이 되겠네요. 아주 재밌는 강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선 앞으로 전개될 강좌를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강좌를 기획하면서요. 강좌를 듣는 동안 좀 장기적인 강좌의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이 PD님께서 완전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강좌를 8주 정도로 일단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정치 철학사 혹은 정치 이론사를 보면요. 이게 누가 좋은 정치 지도자인가를 두고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의 도덕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의 비루트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이 플라톤의 주장을 따르면 리더십은 올바름과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반면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요. 일단 리더십에 필요한 건 뭐냐?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비루트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virtue라고 이게 번역이 되거든요. 우리말로는 또 미덕이죠. 미덕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 그렇고 보면 마키아벨리에게 정치 지도자의 미덕은 바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부터 다섯 번째 강의까지는요. 바로 플라톤의 리더십과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을 각각 두 차례씩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다음 두 번째 강의부터는요. 왜 플라톤은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뭐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정작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유명한 플라톤의 철인왕 기획에 대해서 여기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각종 뭐 여러분들이 뭐 플라톤이 이랬다 저랬다 철인 정치가 어땠다라는 말을 막 하셨는데요. 좀 안 맞는 말이었고요. 저희 강좌 팟을 할 때 정말 철인왕 기획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로 나타난 리더십을 살펴보려 합니다. 속임수와 폭력, 간계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나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한편 이 반대편을 보면 그것이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의는 진짜 마키아벨리 진면목이죠. 마키아벨리가 사랑한 공화국, 이 공화국이라는 곳의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요. 공화주의자이자 인문주의자인 마키아벨리의 진면목을 이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 강의부터는요. 근대라는 시대, 정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한 막스 베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강의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왜 민주적 리더십,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주적 리더십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제시하고 그 질문을 다루어 볼까 하는데요. 이 질문을 다룰 때 당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죠. 지금 시기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의하는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포스트 민주주의가 뭐 도대체 뭐고, 이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그 구조적 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때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을 사람은 우리나라의 정의론으로 뭐 엄청난 폭풍을 밀고 왔었죠. 마이클 샌델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우리나라에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 왜 도덕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약간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강의 전체적인 구성이 마음에 드시나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지도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소개하는 날이니까요.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닫기 전에 제가 소심한 마음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때로 아마 저의 대답이나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다음의 말로 맺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찾는 정치 지도자를 이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건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 대통령 중에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데요. 정작 이 사람만큼이나 미국에선 유명한 사람이 그의 아내 엘레노어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었고 외교관이었고 뭐 퍼스트 레이디로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정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자신을 다루려 한다면 그대의 머리를 써라. 다른 사람들을 다루려 한다면 그대의 가슴을 써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검색해 보세요.